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진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차시에 엄청 중요한 넘파이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조금 어렵고 생소하고 그렇죠, 그죠? 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파이썬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때 변수 같은 거에 담아서 줄 건데 데이터가 한 건밖에 없으면 그냥 변수 하나에다가 딱 넣어주면 되죠. 근데 데이터가 여러 건 있을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여러 건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리스트를 쓸 수가 있고 어레이를 쓸 수가 있는데, 리스트는 데이터 유형이 다른 애들을 담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대량의 데이터를 리스트에 담는다, 이거는 담을 수는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어레이라는 거죠. 어레이라는 거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파이썬에게 주고, 더 정확하게는 넘파이에다가 주고,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는 인공지능 모듈에게 주고, 이거 분석 좀 해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거죠. 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파이와 쌍벽을 이룰 만큼 중요한 게 이번 차시에서 배우실 판다스라는 거예요. 네, 판다스. 네, 어떤 나라에 있는 곰 이름 아니에요. 뭐 비슷한 이름의 곰 하나 있죠? 예, 판다스는 그 곰이 아니고, 예, 파이썬에서 엄청나게 많이 필수적으로, 특히 정형 데이터 처리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모듈입니다. 우리 이전 차시에서 디렉토리하고 파일 관리할 때 우리 잠깐 보셨죠? 엑셀 파일로 저장하거나 엑셀 파일을 불러올 때 판다스에 있는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불러오고 저장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판다스는 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모듈이에요. R 프로그램에서는 정형 데이터, 이 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형이라고 부르잖아요. R 프로그램에서는 정형 데이터 처리하려면 디플러라는 패키지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디플러 모르고 R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똑같은 맥락으로 파이썬에서는 정형 데이터 처리할 때 판다스를 써요. 판다스를 모르면 데이터 분석 못합니다. 근데 넘파이하고 판다스하고 어떻게 다르냐? 넘파이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모두 동일한 유형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판다스는 데이터 유형이 달라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데이터 한 1000억 건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데이터 유형이 똑같아. 그러면 넘파이 어레이에 넣으셔야죠. 근데 한 1000억 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표로 되어 있는데 표의 컬럼의 데이터 유형들이 다 달라. 그러면 판다스를 쓰시는 거예요. 요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면 돼요. 물론 판다스 안에도 똑같은 데이터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럴 거면 판다스가 좀 느리거든요, 넘파이보다. 그럴 거면 넘파이를 쓰시면 좋고, 데이터 유형이 다르다 그러면 판다스를 쓰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정형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아주 필수적으로 쓰는 게 이 판다스라는 모듈인데, 자, 정형, 비정형,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유형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보통 정형 아니면 비정형이죠. 뭐 이제 두 개 다 가지면 반정형도 있긴 있는데 크게 보면 정형과 비정형인데, 자, 요런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죠. 그죠? 자, 정형 데이터는 표로 되어 있는 게 정형이잖아요. 비정형은 표가 아닌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아무리 이게 어디 표예요, 그죠? 표 아니죠, 그죠? 이런 메모장에 뭐 꼭 메모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림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도 비정형이죠. 그래서 표가 아닌 데이터를 비정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거를 관리하는 명령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과정 끝에서 별도로 또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 배우실 거예요. 자, 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거. 자, 딱 엑셀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메모장이라도,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정형 데이터입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 아시겠죠? 자, 이런 데이터를 관리할 때 쓰는 게 판다스예요. 관리라는 게 뭐예요?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자, 필요 없는 데이터 삭제하고, 뭐 데이터가 필요해요. 나중에 행을 추가하거나 컬럼을 추가하고 뭐 이런 거죠. 필요하면 데이터 조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판다스를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판다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구장창 쓰게 되실 거예요. 자, 판다스 모듈은 기본적으로 넘파이처럼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CMD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여셔서 지금 설치해 주세요. 지금 관리자 권한으로 여셔서 PIP install 판다스. 자,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설치를 할 줄 아시죠? 그죠? 판다스는 기본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판다스 안에 보면 판다스는 제가 정형 데이터라고 했죠. 형태가 정해져 있는 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를 얘기를 하는데 판다스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시리즈라는 유형, 또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매뉴얼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시리즈라는 유형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컬럼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요건 앞에 엑셀의 인덱스니까 요거는 무시하시고요. 요 컬럼이 하나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 애를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뜨문뜨문 비어도 상관없어요. 컬럼이 하나짜리 데이터를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응용을 해서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컬럼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또 여러분들 오해하셔가지고 시리즈는 무조건 컬럼 하나짜리만 만드는가 보구나. 절대 아니에요. 원래는 요 하나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또 컬럼을 여러 개 옆에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태생은 시리즈는 컬럼 하나짜리 표예요. 그러면 아니 내 업무할 때 컬럼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되는데 그럼 시리즈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시리즈를 써서 컬럼을 여러 개 추가하셔도 되지만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이 2개 이상인 거를 보통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컬럼이 여러 개 있죠, 그죠? 근데 컬럼이 2개 이상인 표를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2개 차이를 좀 일단 구분을 해주세요. 물론 이제 매뉴얼 상이지만 시리즈는 컬럼 하나,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 여러 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루는 요 안에 요 데이터들이 있죠. 요거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백 있죠? 요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야지 중간에 하나가 공백이 들어간다 이래 버리면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컬럼이 2개 이상이고 안에 모든 행에는 데이터가 다 채워져 있다.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우리 앞에서 파일 관리할 때 엑셀로 저장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엑셀로 저장을 할 때 표 만들었잖아요. 표 만들 때 pd.data 프레임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 준 거 기억나죠? 과목 번호, 과목 이름 요거 할 때 그죠? 그때 pd.data 프레임을 만들어라 라고 주면 내부적으로 판다스한테 야,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들 거다 하면 컬럼 2개 이상인 표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판다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판다스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셨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도 보고 조회도 해보고 이럴 거예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부지런히 실습을 좀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따라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따라하고 한번 해보고 되네? 되죠? 네, 제가 되는 거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책 덮고 영상 덮어놓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실습도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자, 판다스에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먼저 실습으로 시리즈 유형을 어떻게 만들고 조회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P install pandas 다 해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코드에 import pandas as pd에서 판다스를 임포트를 했었고요. 자,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리즈는 컬럼 하나짜리 표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매뉴얼상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멤버라는 걸 표를 만들 건데 pd.series다. 이때 시리즈에서 S 대문자로 치시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PD.시리즈다 하고 홍길동, 전우치, 강감찬, 스티브 잡스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시리즈해서 요 소괄호 쓰고요. 그 안에 데이터 여러 건이 들어갈 때는 대괄호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아니 뭐 다 소괄호 쓰든가 다 대괄호 쓰든가 통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파이썬에서 여러 건을 한 세트로 묶을 때는 대괄호를 쓰거든요. 여러 데이터를 한 세트로 묶을 때 대괄호를 쓰는데, 예. 자, 시리즈라는 건 함수예요. 함수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는 소괄호 쓰죠. 여러분들 저 프린트 할 때 프린트하고 소괄호 쓰죠. 그죠? 예, 그처럼 이 시리즈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괄호 쓰고 여러 세트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조회를 하니까 여기 홍길동, 전우치, 강감찬, 스티브 잡스 이렇게 일열사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여기 이제 시리즈인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붙었네요. 이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제 2번을 보세요. 예제 2번 보시면 PD.시리즈에서 만드는데 홍길동, 전우치, 강감찬, 스티브 잡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덱스 이퀄이라는 옵션을 썼죠. 이렇게. 그래서 인덱스는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원하시면 주실 수 있어요. 예, 뭐 많이 쓸까요? 예, 그건 제가 뭐 감히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도 다르고 또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씁니다 안 씁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중괄호 기호를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이 중괄호예요. 이게 참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일찜에 자, 딕셔너리를 쓰는데 여러분들 딕셔너리는 한국말로 바꾸면 사전이죠. 자, 우리 모르는 단어를 뜻을 알고 싶다. 사전 딕셔너리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 딕셔너리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애플 옆에 뜻 사과. 그다음에 뭐 로즈 뜻 장미. 그다음에 또 뭐할까요? 핸섬 하면 잘생겼다 서진수.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게 딕셔너리죠.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뜻 요게 세트로 이렇게 있는 게 요런 게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찜에 130, 전우치 120, 홍길동 100. 자, 요게 한 세트인 거예요. 콜론 기호로 이렇게 구분돼 있죠. 요게 한 세트고 요렇게 일찜에 130, 전우치 120, 홍길동 100 이렇게 한 주씩 세트로 이렇게 만드는 걸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도 시리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연산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시리즈에 뭐 이렇게 여기 10, 12, 20 이렇게 이제 넣어 놓고요. 자,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 홍길동, 전우치, 강감찬 여기에 인덱스 값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인덱스 값이잖아요. 실제 데이터는 뭐예요? 요게 실제 데이터죠. 그죠? 요게 실제 데이터고 그걸 두 개를 더해라 했더니 이렇게 두 개를 딱 더해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더해라 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 NaN 값, 이게 NA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 이 표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일찜의 전우치 홍길동이고요. 얘는 홍길동, 전우치, 강감찬이에요. 그럼 얘는 일찜에는 요 밑에 없죠. 반대로 강감찬은 요 위에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 더해라 이랬더니 강감찬하고 일찜에는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어서 값이 NA가 떠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상한 값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산도 가능하고요. 요 실제 데이터들. 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영업사원들의 매출을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었다 칠게요.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는 잘 안 씁니다. 근데 매뉴얼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인덱스 이렇게 주고 이제 조회할 때 쓰는 거. 네. 여기서 멤버의 1번, 3번, 인덱스를 제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1번, 3번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회도 가능하시고요.
자, 얘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쭉 데이터 이렇게 만들고, 예, 시리즈로 데이터를 두 개 만들었죠. 예, 셀 2하고 셀 4.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조회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시리즈 유형에 대해서 쭉 봤는데,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시리즈에 넣어서 직접 넣어서 뭐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테스트하는 용도 아니면은 뭐 그렇게 흔하진 않으실 거고. 그렇지만 시리즈도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겠죠. 저희도 이제 엑셀로 저장하고 이럴 때 시리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리즈가 뭐다, 이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생소해도 연습해서 꼭 실력으로 만드세요.